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2월 15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또 어떤 내용을 리딩에서 다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53%, 코스닥은 마이너스 1.81%, 양지수 다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2,000 종목이나 되는 시장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1월달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 12월달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던 시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전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을 크게 흔들었는데요. 자, 오늘 뭐 사실 종목들 뭐 그렇게 거래량이 잔뜩 실리면서 하락한 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종목 낙폭이 크다고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480선 안착 못하고 2400선 먼저 다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죠. 자, 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위 구간에서 2500선 이 부근에서 현금 비중 15% 정도는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정말 수도 없이 했다라는 거 영상을 보신 분들 혹은 제 방에서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항상 실수를 반복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시장을 잡아주고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보통 제 리딩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간 종목이 뭐다, 오늘 뉴스가 뭐다, 뭐 오늘 외인이 팔았네, 기관이 팔았네,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다룹니다. 보통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라는 걸 많이 다루고 있죠. 자, 2500선을 보여준 건 꽤 여러 번이었습니다. 제가 이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던 것 같아요. 자, 2500선 이 위로 올라가기 힘들고 단기 박스권이니까 좀 비중 줄이시라. 다시 한 번 더 2200 보기 싫으시면 이때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근데 또 대응 안 하신 분들은 2200선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자, 이제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막 손절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손절하실 것 같은 분들, 뭐 멘탈 흔들리는 분들 옆에서 누가 좀 꼬집어 줘라. 어차피 2200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현 시점부터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인 2500 부근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너무 아프신 분들은 다음번에 2500 여기까지 오면 반드시 현금 비중 15% 이상 만들라라고 했는데, 뭐 이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랬어요. 막 체스님 말한 대로 저는 2,500만 와봐요, 저 현금 비중 엄청 만들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셨던 분들이 또 정작 제가 말한 자리에 오니까 안 팔고 막 버티고 막 이러신 분들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리딩대로 하신 분들은 오늘 그런 분들이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아픕니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 놓은 현금 제가 언제부터 다시 쓰라고 했죠? 2400선 부근부터 다시 쓰라고 사실 이때 내내 말을 했던 거라 뭐 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시킨 대로 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 오면 굉장히 싼 가격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뭐 이때 신규 종목을 사실 사셔도 상관없고 이때 만들어 놓느라, 자, 이 자리 왔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막 계좌가 막 양전 이런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 그래도 손실입니다. 근데도 제가 눈 딱 감고 일부씩 뭐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주라도 15주라도 현금화 시켜 놓으라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 자리 오면 이때 줄여놨던 거 10주 15주라도 줄여놨을 거 아니야. 그 물량을 여기서 다시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면 처음과 수량은 동일하고 평균 단가는 확 낮아지게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는 좀 기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요. 앞으로 당분간 이런 시장이 지속될 거예요.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는 사실 잘 올라가 봐야 한 2750, 2800선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막 계속 우상향하거나 이렇게 나오려면 일단 첫 번째로 금리 동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 동결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박스권이고요. 금리 인하하기 시작했을 때가 우상향입니다. 그러니 아직 금리 동결도 안 했는데 막 기대감 넘쳐가지고 욕심부리고 하면은 되게 아픈 거예요. 오늘 엄청 아프죠. 자, 또 오늘 시장 이렇게 사실 시장 지수 1.5%, 1.8% 우리가 이런 하락 뭐 한두 번 맞아본 거 아니잖아요. 뭐 요때도 맞았었네요. 따지고 보면 최근 얼마 전에도 맞았는데 오늘 유독 아플 거예요. 자, 이렇게 아픈 이유는 제가 또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이 제일 엄청 위험한 이유, 지금 시장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이유, 섹터 순환이 아닌 AI 섹터만 치고 올라갔다, 챗봇만 움직였다 이러면서 제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시장 한번 조정 와서 AI 섹터, 챗봇 섹터 무너지면 그 돈을 받아줄 섹터가 없다 보니 종목 낙폭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들 뭐 실질적으로 뭐 거래량 막 실린 것도 아닌데 막 기본적으로 막 3%에서 5% 정도는
그냥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절망하시는 분들 뭐 또 혹은 다시 한 번 더 옛날처럼 막 저 지옥 끝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막 코스피 2000 깨고 막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감에 떠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만 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오늘 교육 내용하고도 연관되지만 아침에도 말을 했어요. 어제 나스닥은 상승하면 안 됐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쁘게 나왔는데도 나스닥 상승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야,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시장 반응도 안 하고 이제 됐다. 뭐 이제부터 가자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히려 그게 지금 이렇게 시장을 박살낸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연준을 무서워해야 돼요. 악재가 터졌을 때는 하락해야 되는 거고요. 상승할 시점에선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할 시점에서 상승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매매 5대만 맞으면 끝날 걸 매매 300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 상승한 거 보고 제가 아침 장전 브리핑부터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많이 했어요. 어제 나스닥 상승했다고 해서 오늘 뭐 시장 뭐 경고할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오후장에는 여러분들한테 국채금리, 여러분들이 뭐 뉴스로는 많이 보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없어요. 뭐 국채금리가 뭐 기준금리 올라갔다고 하니까 올라가나 보다. 뭐 국채금리가 왜 올라가면은 뭐 시장이 하락하는지 이런 이유도 잘 모르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제가 방에서 3시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진짜 기빨려요, 지금. 그래서 오늘 교육은 정말 무조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교육은 제가 그 저희 홈페이지에 그 체스 주식학교 홈페이지에도 모두 다 볼 수 있게 올려놓을 테니까 바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발 오늘 교육만큼은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시장이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오늘 만약에 어제 기준으로 자, 오늘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럼 내일 여러분들이 시초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실시간 리딩을 경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어플 상단의 체험방 입장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보세요. 입장 후 인사와 함께 입장 경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무기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어제 영상 보시면 다 있어요. 제주은행, 엘컴텍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시장이 만약에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나쁘게 나오면 오늘 시장 이거 사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어떤 종목 오늘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주은행을 장초반에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장초반까지만 해도 시장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자, 그럴 때 제주은행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 나무기술 자, 당연히 정치 테마주들 시장이 안 좋을 때 주목을 받게 됩니다. 나무기술 같은 경우 오늘 17% 가까이 상승폭이 나왔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9% 가까이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자,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1%막 여기서 볼벤 상단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추천해드리고 오늘 9%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 엘컴텍도 마찬가지. 엘컴텍도 오늘 시초에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장중에 7, 8%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 어제 영상 보시거나 어제 제 리딩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중에 하나라도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 영상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했어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제주은행을 전체적으로 추천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제주은행만큼은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시장 이렇게 빠지고 개별 종목 낙폭 더 심해졌는데 뭐 제주은행 조금 수익 본 게 뭐 대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우리는 최소한 밥값은 벌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식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 이슈도 없고 AI 섹터 무너지고 섹터 순환도 안 돌고 하다 보니 주목되는 건 오늘 제가 장전 브리핑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목할 이슈는 하나 SM 관련주라고 했죠. 자, SM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랑 그 하이브랑 막 지금 싸우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길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 그나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SM 인수전 이슈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 뭐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뭐 어디 돈 들어갈 섹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섹터로서는 SM 관련주 이슈 이거 하나만 잡아드렸고요. SMCNC 뭐 오늘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얘도 24%까지 올라갔었네요. 뭐 시초에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도 뭐 대부분 다 많든 적든 수익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워 이런 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키스트를 공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키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한 6% 정도까지 상승폭을 보여줬다가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어요. 자, 일단은 뭐 다른 SM 관련주들도 다 괜찮지만 제가 그래도 지금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죠. 아무래도 추후에 뭐 메타버스라던가 다양한 컨텐츠 관련 이슈 있을 때 키스트 관련주들을 움직일 수 있고요. 하이브가 SM 경영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정말 SM그룹과 하이엔그룹이 합쳐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키스트 대주주가 SM인 만큼 뭐 하이브 쪽 인물들, 하이브 쪽에 있는 연예인들이 키스트 뭐 드라마라던가 다양한 컨텐츠에 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키스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오늘 윗골이 달기는 했지만 아마 계속 SM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보여주면 SM 관련주 급등락 보여주는데 뭐 얘 혼자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다른 SM 관련주는 물리면 되게 아플 수 있는데 키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고 대응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SM 인수전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은 키스트를 가지고 노세요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지금 리딩 보고 몇 번 사고 팔고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키스트는 여전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 이제 너무 무서운 이 시장.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까지는 사실 뭐 무조건 빠지는 거다라고 말을 했죠. 이 자리까지 빠지는 건 여기까지 빠지면 이제 본격적인 반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2300선까지. 자, 그러면 뭐 지금 있는 거 다 내다 팔고 그냥 지금 현금화 시키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뭐 시장 상황을 뜯어보면 악재는 많은데 지금 눈에 띄게 막 엄청 불안해할 만한 뭐 추가적으로 터진 악재는 없거든요. 계속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 거라서 2400선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2500선, 2480 요 자리를 재공략하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극단적으로 할 거였으면은 여기서 했어야지. 내가 하랄 때 했어야지. 왜 꼭 빠지면 하고 싶을까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400선 메꾸면 자, 아래 갭자리 메꾸는데 오늘 나스닥이 어제 사실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연준을 무시한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추가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일 시장 개파락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개파락한다라고 하면 아래 갭자리 메꾸고 윗 갭자리를 만들게 되겠죠. 따라서 자, 제가 시킨 대로 여기서 현금 만들어 두신 분들 혹은 지금 현금이 좀 남아 계신 분들은 내일 개파락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그냥 편하게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맨날 경고했는데 뭐 사실 오늘 낙폭 보고 막 비명 지르시는 분들은 제 리딩을 잘 안 본 거지. 맨날 여기까지 간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럼 준비를 했어야지. 자, 종목들만 좀 뜯어봐도 지금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실리면서 빠졌다? 뭐 어제 300만 주 터졌는데 오늘 100만 주도 안 터졌어요. 100만 주도 안 터진 상태에서 거의 이렇게 꽉 찬 음봉을 보여줬는데 이 상태에서 거래량 없는 낙폭은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지 거래량 없는 낙폭이 대부분의 시장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당연히 삼성전자도 오늘 요만큼 빠졌습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는 사실 6만 원 부근, 61선 부근 오면은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우량주 쪽에서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내일 하락은 무조건 메꿉니다. 2% 하락하든 3% 하락하든 1.5%를 하락하든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량주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량주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라던가 난 SK하이닉스가 좋아요. 전 현대차가 좋던데요. 뭐 요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무 우량주나 내일 개파락하면 사서 모으기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기회다. 뭐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너무 뭐 그렇게까지 막 놀라운 건 아니어서 뭐 이제 앞으로 시장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말하는 사람은 사실 하락하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락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하락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해야지. 어디까지는 하락할 수 있고 나는 어디 부근에 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까지 무조건 온다. 만약에 내일 반등해서 올라가더라도 결국엔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740선 부근을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도 740선 부근, 요 부근에서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추매를 한다거나 뭐 현금을 늘리셔도 추매를 한다거나 신규 진입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오늘 뭐 빠진다고 기회라고 섣불리 접근하면 안 돼요.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빠진다고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740선 요 부근 안에 뭐 딱 740 안 기다려도 돼. 대충 한 요 정도 부근에서부터 분할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왜 이렇게 좀 변태인가? 빠지니까 왜 기분이 좋지? 왜냐면 빠지니까 눈여겨봤던 종목들이 대부분 빠지잖아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 내가 원하는 지수 위치까지만 오면 그때 종목들 마구마구 주워 담으라고 신호 줄 겁니다. 자, 그 신호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거래량 없이 빠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어차피 다시 올라와요. 어차피 그 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아이고 좀 아프다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가면 진짜 아프다가 되겠는데 버티면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빠질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 꼭 이제 여러 리딩방들을 보면 막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서 뭐 복구를 해야 된다. 막 하락하는 종목에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급등하는 종목들로 계속 꼬실 거예요. 너 종목 하락하고 있는데 왜 그거 부여잡고 있냐? 야, 이런 거 추격 매수하면 수익 많이 볼 수 있어. 자, 요거에만 안 낚이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정상적인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우하향 시장일 때는 마냥 홀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기 반등일 때 비중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거나 이런 게 현명했다라고 하면, 박스권 시장에서는 사실 우직한 사람이 이겨요. 우직한 사람이 이긴다기보단 우직한 사람은 손해는 안 봐. 조금밖에 안 봐. 근데 막 경거망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빠지니까 놀라가지고 막 다 손절치고 막 지금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기다리면 본전 오는데, 기다리면 박스권 시장 특성상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는 장인데, 그걸 못 기다리고 올라가는 종목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 그냥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에 섣부르게 추격 매수해서 윗꼬리에 물리면 그 종목들 만약에 다시 시장 상승하죠? 그 종목들은 다 더 빠져요.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권 시장에서 제일 조심할 거,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김기현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뒤숭숭할 때는 정치 테마주들 이쪽으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김기현 관련주도 움직였고 지지율 잘 나왔으니까. 자, 안철수 관련주들 한번 보면은 안랩, 써니전자 뭐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안랩, 써니전자, 뭐 까미애쉬, 오픈베이스 계속 좀 찝찝하다고 했던 게 이 아래 갭자리 때문이었잖아. 자, 근데 이 갭자리를 만약에 메꿔줘. 근데 윗갭자리가 살아있네? 이러면 사실 지금부터 아래 갭자리까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뭐 안랩만 놓고 뭐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래 갭자리까지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차라리 내가 지금 뭔가 매매를 하고 싶어 하면은 이 정치 테마주 중에 김기현 관련주는 오늘 움직였으니까 안철수 관련주 쪽으로 아랫갭자리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천하람 후보가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뭐 상향식 공천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안철수한테 물어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니야, 여기서 또 정치 얘기하면은 또 막 싸움 나서 안 되겠다. 약간 가능성만 열어두는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 만약에 상향식 공천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그 후보자 그냥 막 뽑는 게 아니고 막 마음대로 당 대표가 막 공천권을 주고 이게 아니라
약간 여론조사라던가 뭐 당내 지지율 높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공천권을 먼저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친이준석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공천에 발달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안철수 의원한테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말이 나중에 천하람 후보가 혹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좀 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안철수 관련주들도 다시 한 번 더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에 되게 지금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든 본인한테 좋을 게 없어요. 지금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뭐 사실 그 표가 김기현 후보 표를 뺏는다라기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표나 중도표를 많이 가지고 가는 건데 이랬을 때 그 친윤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준석계 의원들은 사실 거의 힘을 못 볼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행보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약간 줄대려고 하는 큰 그림인가?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이슈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저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랫kép자리 메꾸면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인 안랩이라던가 써니전자 이쪽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3월 그 감사보고서 시즌이잖아요. 감사보고서 시즌에서는 보통 좀 가벼운 종목보다는 무거운 종목 쪽이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뭐 실적 혹은 잘 안 나와가지고 막 뭐 실적 안 좋아서 뭐 때문에 뭐 혹시라도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무슨 막 요런 이슈들 때문에 써니전자가 그렇게 사실 재무가 훌륭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테마로 되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뭐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안철수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부터 아래 갭자리 메꿀 때까지 분할 매수하고 수익 주면 적당히 챙기고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20분 더럽게 길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힘든 시장이셨을 텐데 퇴근해서 맥주 한 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제주은행도 수익 보셨는데 뭐 이런 장에서 수익 봤으면 집에 가는 길에 술 한잔 해야지 뭐. 네,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도 제가 이제 상황에 맞춰서 다 대응해 드릴 테니까 잘 읽고 잘 보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오르든 떨어지든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주식하는 체스의 주린이 학교